우리 정치를 씹고 뜯고 맛보고 즐기는 영식당에 여러분들 초대하겠습니다. 자, 먼데 영식당 오늘도 김민하 평론가, 박영식 정치시사 에디터, 이상민 PD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공식 질문 먼저 던져보겠습니다. 지난주 인상 깊으셨던 이슈, 또 이번 주 기대된 이슈, 우리 김민하 평론가 먼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새 정부가 출범을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러면 항상 누가 뭘 하느냐 이게 이제 가장 뜨거운 인사. 이슈죠. 네. 인사. 네, 인사인데 지난주에 이제 한참 인사 얘기가 여러 가지가 암암평이 있었고 뭐 앞에서도 말씀하셨지만 대충 정리가 되지 않았습니까? 네. 이 대통령실 인사는 남은 게 뭐 내각을 어떻게 하느냐 뭐 이런 게 남아 있습니다만 대통령실 인사가 일단 정리가 됐는데 느낌은 이런 어떤 뭐 요란한 개혁 이런 게 아니라 조용하게 하는 개혁 일단은 시작을 네. 그리고 내란 심판 그리고 이 나라를 정상화하는 거 여기에 이제 좀 방점이 찍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점에서 인재를 넓게 쓴다 이런 느낌을 딱 주고 가는 것 같아서 원래 이 인사를 처음에 하면은 상당히 좀 인사와 관련된 논란이 막 시끄럽고 이렇게 되는데 그렇죠, 원래 그렇게까지 시끄럽고 막 이렇게 진행이 안 됐습니다. 예상한 것보다 이 굉장히 반발이 막 크고 뭐 보수 언론 이런 데서 이거는 이렇다 저렇다 막 반발이 큰 걸로 시작을 할 걸로 예상을 했는데 네. 별로 그렇지 않거든요. 네. 그래서 역시 이런 데서는 이 예상을 그런 것들을 하고 좀 노림수가 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지금 뭐 그런 것들을 볼 수 있는 그러한 좀 흐름이었다라고 생각을 하고 내일 이제 3대 특검이 국무회의 그렇죠. 이제 심의를 하죠. 그렇죠. 공포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여기서부터 그러면 이제 누가 그러면 또 특검을 맡을 것이냐부터 시작해가지고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올 것 같거든요. 네. 여기서부터가 그러면 정말 그 유권자들이 기대를 가지고 이번에 대선에서 투표를 했던 그러한 얘기들이 시작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내란 네. 어떻게 심판할 것이고 김건희 문제 어떻게 정리할 것이고 그동안 윤석열 정권이 그동안 이 해왔던 잘못을 어떻게 책임지게 만들 것이냐 이게 굉장히 이제 중요한 이슈가 될 건데 이번 주에 그런 얘기 많이 나올 것 같고 그다음에 트럼프하고 이제 통화 이후에 이제 외교 일정 네. 다음 주부터 외교 일정 이제 G7부터 시작이 되는데 이것도 이번 주에 많이 얘기가 나올 것 같아서 계속 이런 이슈들이 쏟아지니까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슈들이 많이 나올 것이다. 네. 뭐 박영식 앞에서 에디터. 훌륭하신 우리 김민혜 평론가께서 인사특검 이슈. 예. 다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네. 제가 달리 첨언할 건 없습니다만 지난주에 이제 화제가 됐던 것은 정권 초기에 대한 어떤 비교. 네. 윤석열 씨와 이재명 대통령은 어떻게 비교가 되는가?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취임 첫날부터 만찬을 즐겼던 윤석열과는 다르게 이재명 대통령은 일을 너무 열심히 한다. 밤샜죠. 네, 라는 거의. 그런 대목이 좀 부각이 된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대통령실 인사들의 말과 행동, 또 이재명 대통령의 행보 모두 다 이제 주목을 받았는데 특별히 저는 이번 주에 이제 주목될 만한 것은 사실 언론 브리핑을 조금 바꾼다라는 거예요. 그 방법 자체를. 왜냐하면 그동안 대통령실 대변인이나 대통령실 인사들 위주로 이제 카메라 포커스가 맞춰졌는데 네. 질문하는 기자들의 얼굴이 이제 나오기 시작한다. 기자도 찍는다. 카메라 4개를 더 설치한다. 그러니까 뭐 이제 얘기했더라고요. 일부 언론 보도는 약간 불편한 기색도 보입니다만 대다수가 좀 환영하는 분위기인 것 같거든요. 네. 일부 언론은 그렇습니다. 근데 뭐 영국 그리고 캐나다, 호주 더 나아가서 이제 미국도 질문하는 기자의 모습을 비춰주는 게 너무 당연하게 지금 여겨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해외 선진국의 사례를 따라가지고 만약에 기자들의 모습을 또 비춰준다라고 하면 그동안 이제 봐왔던 기자들의 어떤 질문의 깊이 이런 거 많이 논란이 됐었는데 네. 그런 것들보다 좀 더 업그레이드된 질문이 나오느냐 이제 이런 관심이 또 있어가지고요. 예. 예. 자, 우리 이상민 PD는 예, 잠깐만요. 제가 오늘 그 임명장 가져왔습니다. 트럼프 같기도 하고 이재명 대통령 같기도 하고. 예. 예, 제 인사 중이라서 예. 저 임명장 가져왔는데 제가 요즘에 연락을 한 분이 있어요. 자, 나와주시죠. 짜잔. 짜잔. Congratulations, I'm Donald J. Trump. 제명 좀 늦었지만 congratulations, 당선 축하합니다. 너무 신경 쓸 게 많아서 정말 제명에게 전화를 늦었습니다. 미안합니다. 아시죠, 그러니까. 그래. 퀴클리. What? Where are you from? 어쨌든 우리 어서 만나야 됩니다. 예, 이해하고 있습니다. 우리 트럼프 대통령님 할 일은 많은데 주변이 참 요란스럽죠. 젤렌스키, 시진핑, 푸틴, 그리고 일론 머스크.
최근 머스크 이 자식까지 정말 정신머리 사납게 바쁩니다. 정말 이게 어떻게 됩니까? 그리고 하버드 얘네들로 왜 이렇게 대듭니까? 아니 거기도 하버드 출신이 그렇게 사고를 칩니까? 여기도 하버드가 좀 사고를 치는데. 하버드 거기 사고 칩니까? 우리 어서 빨리 만나야겠습니다. G7으로 커먼하십시오. 네, 좋습니다. 좋습니다. 예. 와 이재명 대통령하고 트럼프 대통령 전화도 했습니다. 이제 20분 통화했다라고 네. 하는데 네. 저는 저 인상 깊었던 부분이 어쨌든 그 통화를 하면서 공감대라는 게 있어야 네. 되잖아요. 야 근데 그 보도에 이미 나왔습니다만은 두 분의 공감대가 있죠. 두 분의 공감대가 이제 테러를 당했던 그러니까요. 경험이 있다. 이게 굉장히 일생에서 단 한 번도 겪지 말아야 될 일이 어찌 보면은 한미 정상 간의 통화에서 이른바 이제 좀 호재로 작용할 수 있는 그러니까 공감대가 있는 그러니까 거니까요. 공감대니까요. 그런 얘기를 했다는 거에 대해서 참 저도 기분이 좀 묘하더라고요. 네. 그런 이야기를 나눴던 두 사람의 마음은 또 어땠을까 궁금하기도 하고 이제 어쨌든 G7에 가서 볼 기회가 있는 거고 더 나아가서는 빠르게 방미 요청을 한 거니까 아마도 한미 정상회담까지 좀 정상회담도 가능하겠죠. 부드럽게 또 이어지지 않겠는가 그렇게 내다봅니다. 알겠습니다. 자, 2주차 지금 이재명 정부 출범입니다. 인사 얘기를 좀 모두에도 했는데요. 지금까지 인사는 어디에 초점을 맞췄다고 봐야 됩니까? 김민하 평론가. 쭉 보니까 평가도 좀 한번 같이 내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인사들을 쭉 보니까 네. 색깔이 다양한 인사들이 많이 이제 포진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대통령실에는. 색깔이 다양하다. 그렇죠. 가령 이제 뭐 외교안보 분야를 보면은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이 있는가 하면 위성락. 또 예. 국정원장 후보자는 이제 이종석 네. 후보자이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 두 분이 원래 한 분은 이제 대북 정책과 관련돼 가지고 큰 줄기에서 대북 정책으로 우선해서 이제 목소리를 내야 되는 그런 입장에 있는 분이고 위성락 안보실장은 이제 소위 말하는 북미통이다 이래가지고 서로 이제 관점이 다른 분들이거든요. 굳이 한다면 관점이 그렇죠. 다르다. 예. 두 분이 이제 같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이 정책실장은 김용범 전 이제 기재부 1차관이 이제 정책실장을 차관. 맡기로 했고, 근데 그 밑에 수석들은 경제성장수석이라든가 사회수석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이제 학자 출신인 거잖아요 지금. 네. 그러니까 원래 이제 문재인 정권 때는 실장급이 이제 학자 출신이고 실무급들이 이제 관료 출신이고 이랬는데 이게 좀 뒤집어진 듯한 느낌이거든요. 네. 그래서 관료 출신이 이제 키를 잡는 듯한 뭐 그런 모양새인데 뭐 키는 대통령이 잡는 거죠. 대통령이 잡는 건데 이런 느낌들을 보면은 이게 뭔가 주요한 이제 실장급이나 이렇게 이제 좀 포커스가 맞춰지는 직책들을 보면은 네. 이게 크게 이제 어떤 기존에 이제 어떤 이 갖고 왔던 큰 정책들에 대해서 실험적인 어떤 정책을 도입한다거나 아니면 기존에 있던 어떤 큰 틀을 약간 흔들거나 바꾸는 이런 정책을 갖고 온다기보다는 큰 틀에서 가는 어떤 대한민국이 왔던 흐름들을 유지하는 정책 이런 것들이 이제 일단은 기본으로 가는 것으로 보여요. 왜냐하면은 지난 대선에서도 이재명 대통령이 말씀했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제 중도를 중심으로 하는 실용주의로 간다. 네. 이렇게 말씀했기 때문에 일단은 실용의 방점이 찍히는 그러한 이제 인사이다라고 실용주의 보이고 코드. 그렇죠. 실용의 방점이 찍히는 것이고 또 중도의 방점이 찍히는 것이고 그렇다고 해서 뭐 개혁이나 이런 걸 안 하는 것이냐? 제가 볼 때는 그것보다는 일단 나라를 정상화하는데 이제 우선의 방점이 찍히는 것이다. 왜냐하면 경제라고 할 때도 윤석열 정권이 경제를 너무나 많이 지금 말아먹었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그냥 이 객관적인 지표만 봐도 당장 이번 주에 또 뭘 해야 되냐면 추경 논의를 해야 됩니다. 네. 예, 추경을 또 논의해가지고 엄청난 이제 어떤 이 경제적 피해를 지금 보전하기 위한 이 대규모의 이제 재정 확장은 불가피한 거거든요. 근데 그런 걸 논의하기에도 굉장히 여러모로 벅찬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막 실험적인 어떤 거를 요란하게 할 수 있는 그런 하긴 상황 자체가 어렵다. 안 됩니다. 예. 그래서 그런 거를 인식하고 있는 그러한 것들이 보이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 특히 이제 시끄러웠던 게 이제 민정수석 문제가 있는 그렇죠. 거잖아요. 이 민정수석 문제도 대통령이 뭐 직접 설명을 했다고 하는데 이게 이제 지금 검찰을 잘 아는 사람이 와야 되는 상황이다. 네. 이전에도 사실 이제 학자 출신을 쓴 건데 조국 전 장관이 그런 사례지 않습니까? 학자 출신을 써서 좀 이렇게 좀 실험적인 어떤 방식으로 검찰 개혁 해보려고 했던 건데 잘 안 되지 않았느냐. 그래서 이번에는 확실하게 찌를 곳을 정확하게 찌를 수 있는 그러한 대통령의 비서로서의 어떤 그런 카드가 필요하다라고 설명을 했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요란하게 막 이렇게 시끄럽게 이제
진행을 해가지고 오히려 될 일도 안 될 일을 만들게 하지 않겠다라는 얘기거든요. 네. 그런 점에서 이번에는 전과는 다른 방식이지만 그렇지만 이 정상화와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실용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을 찾겠다라는 의미가 실렸다는 점에서 그런 점에서 한번 기대해봐도 좋지 않을까 이런 인사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민정수석 얘기만 좀 해보죠. 다른 뭐 쪽에서는 크게 논란은 없는 것 같은데 오광수 변호사죠. 특수통 검사 출신인데 굳이 이 사람을 해야 되나 말들이 좀 많은 것 같습니다. 글쎄 뭐 이제 지난 주말 사이에도 너무 뜨거웠던 거고요. 네. 인선이 마무리되고 나서도 그러니까 어쨌든 임명이 되고 나서도 여전히 뭐 커뮤니티나 온라인 상에서는 갑론을박이 매우 뜨겁습니다. 네. 일단 앞서 말씀 주신 대로 특수부 출신 검사이기 때문에 이 사람이 과연 검찰 개혁을 할 수 있는 적임자라는 그런 비판들이 많은 것 같고요. 그리고 그 속내를 좀 들여다 보면은 윤석열 검사와 일을 했던 경험이 없지 않아요. 대검 중수부 시절에 같이 일을 했기 때문에. 둘 다 특수통이면 같이 할 수밖에 없어요. 다 걸립니다. 그러니까요. 사실은. 결국에는 이제 검찰 출신이고 심지어 특수통 출신인데 이 검찰이라는 조직을 개혁을 할 수 있느냐, 장악을 하는 것을 넘어서 완전히 분골쇄신해야 된다라는 이 목적이 있는 자리인데 왜 이런 인사를 앉혔냐는 비판은 있습니다만. 전반적인 이 민정수석뿐만 아니라 대통령실의 초기 인선에 대한 기준을 보면 어쨌든 대통령실이 밝힌 대로 국민에 대한 충직함과 네. 대통령의 이 국정 철학을 잘 이해하고 있는 사람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더 필요한 건 능력이라고 그랬어요. 능력과 역량이라고 밝혔거든요. 네. 그러니까 대통령과의 관계가 어땠는지 중요한 게 아니고 그리고 실제 이 사람의 배경이 어떤지 중요한 게 아니라 뭐 물론 그것도 다 중요하다 말씀하시는 분도 있겠습니다만 제일 중요한 건 능력이다. 대통령이 이해할 만큼 이 사람이 이 자리에 지금 당장 역량 있는 인사로 평가된다면 앉히는 것이 맞다라는 것이 기본적인 기조인 걸로 저도 이해를 하고 있고요. 이 안정적인 국정 운영을 하기 위해서는 어쨌든 빠르게 인선이 필요하고 이 사람이 이 사람에 대한 신뢰라기보다는 역량에 대한 신뢰가 있었기 때문에 오광수 변호사를 대통령이 일부 여론에 불편함에도 불구하고 임명한 거 아니겠느냐 이렇게 평가할 수밖에 없겠습니다. 여기서 한 마디만 더 예. 붙이면 원래 민정수석이라는 자리가 이제 검찰 개혁을 뭐 전담하고 뭐 이런 자리도 아닙니다 사실. 맞아요. 뭐 사실 사정 뭐 이런 거죠. 인사. 그렇죠. 예. 그러니까 원래는 이제 아주 과거에는 이 지금처럼 이제 인터넷이라든가 이런 게 없던 시절에 시중의 여론을 듣고 그렇죠. 수사기관의 힘을 빌어서 네. 시중의 여론을 듣고 이런 걸 전달하고 이 대통령에게 전달하고 그러는 와중에 뭐 쓴소리도 하고 뭐 이런 자리였거든요. 그래서 네. 이름이 민정수석입니다. 이름이 민정수석이 된 이유가 있는 건데 근데 이제 그런 역할들이 이제 여러모로 이제 협소해지면서 그러면서 이제 결국에는 권력기관을 장악하고 그것을 컨트롤 타워를 하는 역할만 남게 돼가지고 지금 상황처럼 된 건데 이게 뭔가 검찰 개혁과 연관이 있는 자리처럼 인식이 된 거는 문재인 정권 때 이제 조국 네. 민정수석을 보내면서 그렇게 된 거였거든요. 근데 사실 방금도 말씀드렸듯이 본래적인 이제 어떤 업무 영역이 검찰 개혁을 전담하는 이런 자리는 아닌 거고. 개혁을 하는 거는 어쩌면 법무부 장관이나 그쪽이 그렇죠. 맞죠. 그래서 앞으로 법무부 장관 인사를 한번 보시면은 네. 그러면 이 검찰 개혁과 관련돼서 어떻게 이 가져가는지는 한 번 더 판단의 기회가 아마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사정하고 검찰 뭐 이런 수사 이쪽 뭐 굳이 관련진다면 그쪽이지 검찰 개혁을 하기 위해서 민정수석 하는 건 아니다 이렇게 보시는 거군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이 사람은 어쨌든 대통령의 비서이기 때문에 그렇죠. 가령 임기가 보장됐어야 되는 검찰총장 이런 사례하고는 또 다르죠. 2년짜리. 그렇죠. 이게 뭐 임기가 보장됐어야 되는 사람을 예를 들면 중간에 문제가 있다고 그래서 이게 뭐 이 자를 수 있는 거냐 이거는 이제 법적 문제가 발생을 하잖아요. 그래서 네. 문재인 대통령의 경우에는 그거를 우려를 했던 건데 대통령의 비서는 사실은 이게 중간에 문제가 될 것 같다. 언제든지 내일 대통령이 잘라도 돼요? 그렇죠. 경질할 수 있는 것이고. 일하다가 뭐 하면 바로 잘라도 됩니다. 그렇죠. 잘라라는 건 아니고요. 네. 그러니까 대통령이 판단할 때 네. 지금은 이 사람의 칼이 필요하다라고 네. 하는 의지가 있을 때 얼마든지 이 사람을 칼로 쓸 수 있지만 이게 대통령이 힘이 셀 때 내가 이 사람을 칼로 쓰겠다는데 칼이 주인을 배신할 수 없는 거거든요. 당연하죠. 예. 문제가 될 때는 대통령의 힘이 빠질 때일 텐데 그때까지 뭐 이분이 계속 대통령의 비서를 하느냐도 그거는 이제 장담할 수 없는 것이고 그리고 그렇게 될 때 뭔가 상황이 이상하게 된다라고 판단하면은 정리하면 되는 것이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그런 점들을 고려하면은 우려는 이제 예를 들면 인사가 메시지이기 때문에 시민사회나 이런 데서 우려는 할 수 있는데 이게 이제 뭐 검찰 개혁이 완전히 좌초됐다든지
이 사람 때문에 나중에 정부가 큰 위기에 빠질 것이다라든지 이런 우려는 아직까지는 우리가 너무 이제 크게 일희일비할 필요는 없지 않을까 이렇게 네. 생각을 합니다. 참 목소리 한번 왜 아니, 나왔을까요? 죄송해요. 예. 왜 나왔냐고 하면은 아니요. 네, 죄송해요. 할 말이 없다고 봐요. 예, 죄송해요. 예. 그 이재명 대통령이 그 국민 통합을 했다고 했기 때문에 때문에 그 국민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그 방향을 제시하는 것이 내 굽순무라고 봐요. 네. 이 인선이 주장한 것도 있지만은 그렇기 때문에 때문에 지금 우리 사회에 가장 그 시급한 문제가 그 양극화 해소 방안을 제시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거를 맞아요. 100일 안에 나는 그 제시를 해야 된다고 봐요.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이 그걸 갖다가 그 할 적에는 이미 그 이재명이라는 사람이 수용 능력이나 이런 현실 파악 능력이 대단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 국민 통합의 방법을 난 찾을 수 있다고 봐요. 예. 잘하겠죠? 근데 있다고 본다. 있다 보는 거죠. 근데 예. 추후도 의심하지 않아요. 네. 의심은 항상 안 하시잖아요. 의심하는 것 같은데 아니, 네, 그럴 수밖에 박지원을 보면 내 주먹을 쓸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일단 내 집합을 걸 수밖에 없다고 봐요. 요즘에 이준석 의원하고도 연락 자주 만나세요? 하시고요. 뭐? 아니 근데 추후도 내가 그거는 연락을 내가 받지 않는다고 봐요. 명태균 명태균 씨하고도 씨하고 연락을 그 해도. 지금 이재명 얘기하고 있는데 쓰잘데기 없이 이상한 급선무 주제가 남아 있는데 왜 그런 얘기를 해? 너희들도 다 집합이라고. 알겠습니다. 예. 자, 뭐 인선 얘기를 하다가 우리 김종인 위원장이 오셨는데 장관 인선은 좀 시간이 좀 걸리겠죠. 좀 주목하는 인물들이 있을까요? 저는 이제 일단은 총리가 장관 제청권이 있는 거니까 네. 당연히 이제 총리가 또 돼야 됩니다. 그렇죠. 돼야지 그 이후에 시간이 좀 걸릴 이루어지는 것 거지만 저는 앞서 이제 김민하 평론가께서 말씀하신 검찰 개혁을 원래 해야 되는 사람 이제 법무부 장관 중요하죠. 누가 갈 것인가에 매우 대한 중요합니다. 관심이 사실은 민정수석 못지않게 많은 예. 분들의 마음속에 제일 중요해요. 들어있는 한 자리라고 또 보고요. 네. 그리고 저는 이게 여러 보도들을 보면 뭐 하마평에 오르는 인사들이 대부분 좀 이렇게 이름이 중복으로 올라가는 자리가 네. 경제부총리거든요. 경제부총리에 또 올라가신 하마평에 있는 분들이 또 어떤 자리를 또 선호하는지 들어보면 네. 그분들은 또 기후에너지부 장관을 또 신설되는 자리이기 때문에 새로 만들어지니까 그 기후에너지부 장관에 가고 싶어한다라는 얘기도 좀 들립니다. 그래서 뭐 일단 중요한 것은 검찰개혁 못지않게 지금 대통령께서 첫 일성으로 경제 회복을 또 내거셨기 때문에 어떤 방식으로 경제를 살려나갈 것이고 국가의 에너지를 어떻게 또 만들어낼 것인가에 대한 어떤 그 기틀을 새롭게 만드는 기후에너지부 장관도 굉장히 관심이 갑니다. 지켜보기로 하고요. 자, 위성락 강유정 의원이 원래 민주당 비례대표였었는데 대통령실로 자리를 옮기면서 비례대표직 승계가 이루어집니다. 자, 뭐 승계가 지금 그래서 손솔 그리고 최혁진 의원이 될 것 같은데 기본소득당이 아닌 이제 민주당에 있겠다 이러면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용해인 또 대표가 제명해달라 요청을 하고 있고요. 어떻게 봐야 됩니까? 근본적으로는 이게 그 위성정당이라고 네. 하는 그 이제 태생적인 어떤 문제로부터 발생한 혼란이죠, 사실. 그렇죠. 네. 그때 만들면서 이런 일이 발생할 거로 예상은 하긴 했는데 빨리 그렇죠.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네. 위성정당으로 이제 당시에 이제 뭐 위성정당이라고 이제 통칭 표현이 되는 네. 그 당시에는 지금 이제 어쨌든 이 기본소득당이 원래 당을 유지하면서도 그 위성정당을 통해 가지고 어쨌든 비례대표를 배출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근데 이게 내용적으로는 그런 것인데 형식적으로는 어쨌든 간에 더불어민주연합으로 지금 이제 비례대표 의원이 된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순번을 받은 거기 때문에 지금 이 사단이 벌어진 거거든요.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결국은 이제 그 선거법 문제하고 위성정당이라는 요 존재적인 어떤 문제로부터 발생한 거다. 그 말씀을 드리는데 이거를 어쨌든 간에 이제 이 기본소득당은 원래 합의한 대로 이제 해달라라는 거잖아요. 결과적으로 합의대로 해달라. 합의한 대로 제명을 해달라. 이게 형식적으로는 어쨌든 간에 비례대표이기 때문에 제명을 해줘야 기본소득당으로 돌아올 수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형식적으로 원래 합의한 대로 형식을 취해달라라는 건데 당사자가 이제 그게 싫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요거는 민주당 제가 볼 때는 가겠다는데 그렇죠. 이 민주당 입장에서는 난감할 거예요. 당사자가 주장을 하는데 이거 합의한 게 있으니까는 뭐 안 돼 이럴 수도 없는 것이고
그러니까 그런 난감함이 있을 텐데 이거는 당사자를 뭐 설득하는 거 외에는 당사자를 설득을 해가지고 뭐 합의하게 만드는 거 외에는 다른 수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거는 이제 좀 당 차원에서 어쨌든 합의한 바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당 차원에서 설득을 최대한 해보는 쪽으로 문제를 푸는 거 외에는 달리 방법이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개인적 문제 같기도 해요. 최혁진 의원. 네. 그렇죠. 최대한 설득을 하는 것이 필요할 네. 것 같고 이 기본소득당하고의 어떤 관계의 문제도 있는 것이고 그 당시 총선에서의 합의의 내용도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정치적 신의의 문제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최대한 설득을 해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차제에 이 선거법이나 정치개혁 문제를 다시 어떻게 풀어볼 것이냐에 대해서 맞아요.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고 또 이제 그 당시에 지금의 민주당의 이제 위성정당 창당 뭐 이런 거는 위성정당 전략이나 이런 거는 결국은 결과적으로 국민의힘의 어떤 그러한 위성정당에 대해 대당하는 어떤 전략이었던 거잖아요. 네. 그래서 국민의힘도 좀 이번 기회를 통해서 이 선거법과 관련된 어떤 판단이나 이런 거를 계속 지금도 앞으로 선거법 어떻게 할 거냐고 그러면은 우리는 준연동형제에 대해서는 반대하기 때문에 아무 거에도 지금 아무런 지금 대안에도 저 말을 안 하겠습니다. 뭐 이런 태도일 텐데 이 정치개혁 문제에 대해서는 좀 전향적인 태도를 국민의힘도 한번 보여봐라. 네. 이런 얘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바뀌긴 바뀌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좀 네. 어렵긴 한데, 그러니까 새 진보 연합 당시에 그 연합체가 더불어민주연합으로 흡수된 거고, 맞아요. 더불어민주연합이 민주당으로 이제 흡수가 된 그런 과정이 있었던 거잖아요. 그래서 저도 이제 관련 내용을 좀 살펴보니까 저는 이게 어찌 보면은 양쪽 모두 자신만의 관점으로 이 사태를 이해를 하기 때문에 네. 어쩔 수 없는 갈등이 발생하는 것이고, 뭐 물론 이제 용해인 의원이나 기본소득당의 입장도 뭐 이해를 못할 바는 아닌데, 다만 제가 공직선거법을 좀 찾아보니까 이게 민주당에서 제명을 해야지 비례직 승계가 취소가 돼가지고 다음 순번으로 넘어가는 거잖아요. 네. 근데 뭐 민주당의 입장도 뭐 일부 보도로는 본인이 뭐 제명을 해달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 않은데 우리가 어떻게 그걸 해주냐라는 식의 그런 원론적인 입장을 나온 것을 보면 어쨌든 최혁진 의원이 되실 가능성이 뭐 높은 아직은 상황이죠. 아닙니다. 당선증만 받으면 네. 끝나는 거니까요. 네. 공직선거법 50조를 찾아보면 후보자 추천의 취소와 변경의 금지 뭐 이런 내용들이 나와 있는데, 정당은 후보자 등록 후에는 등록된 후보자에 대한 추천을 취소 또는 변경할 수 없다. 이제 이런 내용들이 담겨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저도 좀 복잡해서 결국 위성정당 때문에 이제 이런 논의를 우리가 하게 되는 것인데, 뭐 양쪽이 합의가 안 된다라고 한다면 지금 원래 원칙대로 순서대로 순번대로 가는 것이 맞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현실적으로 그렇고 양쪽의 입장이 좀 좁혀지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뭐 모르겠습니다. 지금 어제 기자회견까지 용해인 의원이 한 맞아요. 걸로 알고 있는데 네. 그 내용이 민주당에게 또 받아들여지지 않고 최혁진 의원이 되실 이 분에게도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그냥 현행대로 가지 않을까? 뭐 그런 상황이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 예. 자, 아니, 근데 지금 말씀하신 네. 거는 비례대표 순번을 바꾸는 거에 대한 이제 말씀을 하신 거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거는 의원을 승계하면 최혁진 이 당선 이 승계 받아야 되는 분이 의원을 승계하면 그 의원을 제명해서 그래서 기본소득당의 당적을 갖도록 해달라. 이게 이제 기본소득당이 그렇죠, 이제 주장하는 그렇죠. 바니까 예. 그게 이제 합의한 바라는 거잖아요. 기본소득당은. 그래서 그러려면은 이게 작동하려면 이 결론은 똑같은 결론인데 최혁진 의원은 다 받아들여야 된다. 그렇죠. 설득을 해야 한다. 본인이 받아들여야 네. 된다는 그 거예요. 방법 외에는 없다. 방법 결론은 없다. 근데 이거다. 그리고 사실 최혁진 그 부원장이 어디에서 그럼 그동안 활동을 했는지도 사실 또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데 네. 그냥 계속 민주당 활동을 쪽에 했어요. 있었어요. 그리고 예. 이번 대선에서도 정책본부에서 부본부장을 하신 거고요. 네. 그럼 이 기본소득당에서 어떤 역할을 최혁진 부원장이 했기에 다시 기본소득당으로 돌아가는 것이냐. 이제 요 맥락도 사실 일반 유권자들은 잘 이해하기가 어려운 대목인 것 같습니다. 네. 민주당 인사인 거잖아요. 알겠습니다. 자, 국민의힘 얘기도 좀 해보겠습니다. 국민의힘이 야당이 됐습니다. 107석이에요. 입법 대응 이제 어렵고 녹록치 않게 됐는데 결국은 제2요구권 이게 장벽이 하나 있었는데 그게 사라져버린 상황이기 때문에 국민의힘이 법사위원장 우리 야당이 맡아야 된다 이런 주장을 펼치고 있어요. 주진우 의원이 막 그런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이게 매번 정권이 바뀌면은 뭐 이런 주장을 이제 하죠. 이제 하는데 이건 이제 예를 들면은 원구성을 새로 할 때 이제 하반기 국회 되면 새로 해야 되지 않습니까? 네. 그때 사실은 이제 새로 논의해 가지고 뭐 하거나 이렇게 하는 게 맞는 것 같고
단지 이제 정권이 바뀐 시점에 그러한 사정이 있다는 이유로 법사위원장을 이제 뭐 다시 이렇게 하고 뭐 이렇게 할 만한 그러한 근거는 사실 없는 거죠. 예. 그러한 근거는 없는 거고 법사위원장을 뭐 야당에 주는 걸로 다시 바꾸면 다른 상임위원장을 다시 뭐 사보임하고 이런 게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다 바꿔야 되죠. 그렇죠. 네. 그 협상을 하는 것도 이제 지난한 것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이게 결국은 이런 논의를 하면은 그 하반기 때 어떻게 하자라는 걸로 이제 귀결이 되고 이런 정치적 합의가 되고 뭐 네.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제 그런 얘기를 할 여지는 별로 없는 의석수 비중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정치적 주장으로 끝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 원래 이게 뭐 관행이다라고 주장하지만 민주정부 때 야당이었던 이 지금의 이제 국민의힘 쪽에서 그렇게 이제 해왔던 거거든요. 우리가 야당이니까 법사위원장을 달라고 그래서 법사위원장을 줬던 사례가 있는 거예요. 과거의 민주정부 때. 네. 그리고 그때 법사위원장의 이 권한이나 힘하고 지금하고 또 비교를 해보면은 그때 법사위원장이 더 셌거든요. 또 지금은 그때보다는 약화가 돼 있습니다. 법사위원장이 그냥 비교를 해보면. 네. 근데 그렇다 하더라도 여전히 법사위원장의 권한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뭐 이 일부 일각의 이제 논의에서는 이게 법사위원장을 야당에 달라고 하는 이유가 법사위원장 권한이 세기 때문 아니냐. 제일 그래서 세니까요. 그렇죠. 법사위원장의 입법단에서. 권한을 좀 줄이고 뭔가 이렇게 좀 상임위를 나눠야 될 필요성이 있는 거 아니냐라는 논의도 계속 상존해 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것까지 포함해서 그러면 하반기 국회 때 이 원구성을 할 때 국회가 그 원구성하는 시점에 이르기까지 이 국회에 또 여러 가지 상임위 개혁이나 이런 게 또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네. 그걸 포함해서 한번 논의를 해봐라 그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같이 좀 논의가 돼야 되는데, 우리 뭐 예, 김기현이에요. 김기현이에요. 지금 이재명 대통령은 무소불위의 권력으로 악법을 밀어붙이고 보수 개미를 통한 50년 장기 집권을 획책하려고 하고 숨을 좀 쉬셔야 될 것 있습니다. 같은데. 가만히 좀 들어보세요. 그래서 물론 저희 당도 책임감을 느끼고 사실상 회초리도 맞았지만 정말 이제는 베네수엘라의 독재자 차베스가 입만 열면 국민을 얘기했듯이 국민 주권 정부가 어디서부터 나왔습니까? 이제는 전과자 주권 정부로 나서고 있어요. 오. 이제는 민주당이 국민 통합을 의논하지만 실제로는 전과자가 출세하는 세상이 오고 있다 이 말이에요. 오. 내가 뭐 도사견이에요. 네. 그래서 제가 정말 이재명 대통령 독주를 정말 막을 수가 없어서 정말 분통스럽다. 페이스북을 좀 참고해 주세요. 페이스북 제 보겠습니다. 당대표 사퇴할 때도 페이스북으로 예, 했으니까. 페이스북 볼게요. 예. 울산 안 가십니까? 아 가야죠. 그때- 그럼 먹으러. 그때 왜 사퇴하셨어요, 당 대표는? 그거는 정무적 판단에 있어서 사퇴한 거죠. 누가 압력 넣어서 사퇴? 뭐 압력을 왜 넣어요? 이렇게 김민아의 폭주를 막아야 됩니다. 윤석열이 압력 넣은 거 아니에요? 폭주를 저렇게 저기 김민아도 그 김민아 공화국에서 차베스 아니에요. 거기서 차베스야지. 저 김배스입니다. 고마워요. 아니 근데 그 이재명 대통령 저기 이번에 울산 득표율도 지역 분위기 보니까 우리 김기현 만만치 의원님 좀 그 긴장 김상욱이 때문에 그런 거 아닌가 싶어요. 긴장을 많이 좀 하셔야 될 것 같은데. 김상욱이도 울산이잖아. 네, 그러니까. 때는 불쌍한 사람이에요. 울산이 좀 만만치 않은 것 같아요. 예. 상황이. 자, 뭐 지금 법사위원장이 이제 야당이 맡아야 된다 주장을 하니까 또 여당 입장에서는 아니다. 또 법사위원장 지금 방위실 또 네. 어떤 반응들이 나오고 있죠? 당연히 뭐 국민의힘의 법사위 내줄 수 없다라는 입장이 뭐 대다수 이런 입장을 갖고 네. 있고요. 제가 어디 그 재밌는 기사를 봤는데 네. 뭐 익명을 요구한 어떤 의원님은 그런 얘기를 하셨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럼 조국 혁신당한테 준다라는 식으로 그 야당이니까 네. 박은정 의원한테 준다 뭐 이런 얘기도 하시는 것 같은데 뭐 농담 섞인 얘기인 것 같고요. 어쨌든 절대로 법사위는 국민의힘에게 넘겨주지 않겠다라는 입장이 전반적으로 나오고 있고 서영교 의원이 대표적으로 이런 그렇죠. 얘기를 하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참고로 서영교 의원이 현재 지금 원내대표 선거의 후보자로 나와 있기 때문에 김병기 의원과 더불어서 그 원내대표 이야기도 꼭 해달라고 오늘 그 제 부탁을 받아서요. 네. 일단은 원내대표는 현재 이번 주에 이제 투표를 하게 되고 제 기억으로는 13일로 알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12일이 온라인 투표고 13일이 국회의원 투표인데 이게 좀 달라지는 내용이 있어요. 네. 20대 80으로 권리당원이 20%를 투표를 하고요. 당원이 찍습니다. 예, 80%는 국회의원 투표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원래
100%로 의원들끼리 뽑았을 때는 기자들도 예상하기가 어려웠던 네. 정치부 기자들도 물어보면 다 각기 다른 인물들을 주장해 왔었거든요. 뭐 생뚱맞은 사람이 된 적도 있고 뭐 그러다 네. 보니까 굉장히 어려운 선거, 대통령 선거보다 예측하기가 어렵다라고 하는데 온라인 민심으로 들어가는 권리당원 투표의 반영 비율이 김병기, 서영교 두 분에게 어떤 영향을 줄지에 대한 것도 좀 우리가 주목해 볼 만한 포인트인 것 같고요. 달라지는 내용이 이제 요 내용은 꼭 설명이 필요하다고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네, 요 내용 소개해드렸습니다. 자, 국민의힘도 원내대표 선거 합니다. 이제 권성도 원내대표가 나갔는데요. 선출 날짜가 지금 다가왔죠. 후보군들이 누구입니까? 후보군들이 뭐 지금 뭐 금방 나왔던 예. 나올 것 같기도 하도 김기현 아니 의원. 근데 당 대표로 하신 분인데 저는 좀 왜 이상하긴 굳이 한데. 원내대표에 김기현 의원이 나오시려고 네. 하는지 잘 이해는 잘 안 되네요. 이게 뭐 어쨌든 이게 뭐 하마평인 거니까. 네, 김기현, 나경원, 김도읍 김상훈, 박대출, 이현승, 삼선엔 김성원, 성일종, 송원석 이게 뭐 원내대표 후보군으로는 굉장히 많은 분들이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만은 아까 얘기했던 김기현 의원은 좀 이번에 쉬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쭉 뭐 예.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지금은 원내대표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아닙니다. 지금 우리는 전당대회도 있습니다. 그런데 아재 개그 하나만 던지고 그래요, 가겠습니다. 그렇게 하세요. 갑자기 그- 가쁜 왜 불만입니까? 김영식 씨 사퇴하십시오. 아이 김영식 아닌데. 네, 이영식 씨 알겠습니다. 자, 우리 나라를 잃으면 안 됩니다. 나라를 잃으면 뭐가 됩니까? 나라를 네. 잃으면 예, 가다 마바사가 됩니다. 네, 가나다라 마바사에서 재밌었는데. 김민하 평론가 인사를 네, 주셨습니다. 어쨌든 지금은 우리 당이 일신해야 됩니다. 네. 그러기 위해서는 김용태 위원장부터 임기 언제까지 할 건지 정해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요. 네, 김용태. 거치부터 명확히 밝히는 것이 우리 박용태 위원장님의 그런 책임감이라고 봅니다. 우리 이용태 위원장님은 김용태입니다. 책임감을 밝혀주십시오. 네. 고맙습니다. 김용태 위원장 얘기로 마무리를 하죠. 김용태 위원장이 자기 사퇴하지 않겠다 선을 그으면서 뭔가 임기 연장에 염두한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고치 문제 앞으로 개파 간의 힘겨루기로 보일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네. 원내대표 선거 말씀하셨는데 거기도 예를 들면은 여러 사람을 말씀하셨지만 네. 뭐 어떻게 될지 할 모르는 수 거 없어요. 사실은.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이게 개파 대결로 가면 네. 누가 친한 게냐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이제 그러니까요. 노골적으로 찾아봐야 얘기하면. 되고. 근데 뭐 하마평에 오르는 인물 중에는 친한 게는 김도읍 의원이나 김성원 의원 정도 뭐 아니냐 이렇게 얘기한다지만 이분들이 명확하게 아니, 그러면은 그분들이 또 친하게로 얘기 안 할 것 그렇죠. 같아요. 예. 명확하게 내가 친한 게 하는 분들은 아닌 거고 네. 그리고 친한 게라고 해봐야 이제 현역 의원이 뭐 몇 명이냐 이게 몇 명 되지도 않지 않느냐. 네. 그러니까 내가 친한 게 해봐야 뭐 득표 도움도 안 돼요. 그러니까 이런 것이 있어가지고 게임이 되는 거냐 이런 의문이 있는 가운데 김용태 비디 그러면 이제 소위 말하는 친윤 주류 어쨌든 유리한 판 아닙니까? 네. 이 원내대표 선거도 그렇고 근데 다만 전당대회를 하게 되면 전당대회는 이제 당원들이 어쨌든 힘을 쓰는 거잖아요. 대선을 졌지 않습니까 지금? 네. 대선을 진 상황에서 대선 진 거에 대한 어떤 책임은 묻지 않겠느냐 이 당내 주류에 대해서 그러면 거기서는 친한계가 좀 유리하지 않겠느냐 한동훈 전 대표가 유리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있으니까 지금 전당대회를 하고 싶지 않은 거잖아요. 네. 친윤 주류는. 근데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하는 얘기는 전당대회는 자기는 임기가 이 30일까지니까 그 다음에 올 비대위를 뭐 이 다시 꾸리겠다는 것까지는 인정을 하겠는데 그 비대위는 전당대회를 준비하는 비대위여야 되고 9월 달에는 전당대회를 해야 된다라고 지금 주장을 하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랬더니 친한계에서 당장 뭐라고 합니까? 아 오랜만에 소나기가 내리는 듯한 청량감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지금. 그러니까 이게 거기다가 더불어서 지금 뭐라고 하고 있냐면 지난번에 김문수 후보를 한덕수 전 총리로 바꾸려고 했던 문제에 대해서 당무감사를 해야 된다라고 지금 주장을 네.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김용태 비대위원장의 지금 입장은 완전히 친윤계를 갑자기 사실은 친윤 주류에 의해서 지금 비대위원장이 된 인물인데 맞습니다. 친윤계를 상당히 곤란하게 하고 친윤계를 타격하는 방향으로 완전히 지금 바뀌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예. 그럼 이렇게 되면은 앞으로 친윤계에서 김용태 비대위원장을 또 가만히 안 두는 상황으로 계속 이제 갈 수 있을지 가겠죠. 이것도 의문이에요. 그렇죠. 상당히 흔들리고 이미
사실 김용태 비대위원장 끌어내리기는 시작이 됐거든요. 시작됐다. 비대위원들이 다 사퇴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것도 볼만한 포인트가 아마 될 것이다. 근데 예. 네, 근데 이거는 그 원내대표가 이제 뽑히기 전에 어쨌든 권성동 원내대표 네. 그만둔다고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네. 어쨌든 명목상 자리를 지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그만두면은 권성동 원내대표를 중심으로 해서 또 뭐 비대위원장을 임명하지 않겠느냐는 일각의 우려가 특히 네. 친한계가 그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런 우려가 반영돼서 김용태 위원장이 자리를 지킨과 동시에 당의 어떤 DNA를 좀 바꾸려고 하는 네. 것 같아요. 근데 그 얘기가 탄핵 반대 당론 무효화, 뭐 비상계엄 오대 과제. 옹호할 때 예. 징계하겠다 이런 거잖아요. 근데 이것도 사실은 뭐 이제 와서 이런 얘기를 하느냐라는 게 사실 굉장한 그 국민적인 비난이거든요. 예. 저는 뭐 이런 모습이 뭐 늦은 게 굉장히 다행이긴 한데 늦어도 이런 모습을 보여주는 게 다행이긴 한데 이게 지금 국민들이 바라봤을 때는 너무 좀 우스운 일이다. 이 말씀 꼭 드리고 싶어요. 거기에 마지막- 하나만 더 이제 붙이면 좀 들어보죠. 야, 아니 자리 다툼은 하면 안 됩니다. 자리 다툼 안 되는데 우리도 똑같은 쓰레기 더미로 들어가게 만드는 쓰레기 거 더미입니까? 그거는 안 됩니다. 예. 지금 저도 당 대표, 대통령 후보 욕심 없습니다. 욕심 있는 지금- 것 같은데. 턱걸이 하시던데. 그 관두시면 돼봐요. 댓글이 몇 개나 해? 죄송합니다. 불나면 몇 개나 해? 죄송합니다. 그 허리 몇 개나 돌려? 죄송합니다. 그래서 당 대표 지금 누굴 정하는 게 이거 아무런 의미가 없다. 그래서 철봉 열심히 하고 열심히 저기 봉천동에서 열심히 살고 있습니다. 네. 싸울 때가 아닙니다. 자, 열심히 사십시오. 지금 김민아 끼어들려고 멘트 싸움할 때가 자, 아닙니다. 김민아 평론가님 말씀 이제 들어보겠습니다. 박영식 평론이 말씀하신 거에 한마디 덧붙이려고 예, 예. 한 게 뭐냐면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하겠다는 거 비대위 의결 사안이다라고 주장하는 당내 이 주장이 있습니다. 네. 근데 비대위원들이 사퇴해서 의결을 못 합니다. 그러니까는 주장만 남고 끝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맞아요. 있다. 그렇게 아마 될 것 같다. 네. 정리가 되고 마지막으로 한동훈 위원장 여기 얘기 한번 다음에 올 들어볼까요? 때는요 보풀 제거기 같은 걸 갖다 주십시오. 굉장히 많은 보풀들이 껴 있는 것 같습니다. 아, 라이브 저희 당에도 보셨네, 라이브 보셨네. 저희 당에도 그렇고요. 보풀들이 많이 껴 있는데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보풀이 있을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보풀 제거를 해야죠. 예. 그런데 네, 얼굴만 좀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당에도 보풀이 많이 낀 것 같습니다. 예. 그 말씀드리겠습니다. 원대 영식당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세 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유튜브 구독하고 실시간 채팅과 댓글을 남기시면 매일매일 7,000TTCO를 드립니다. 참여 방법은 통통물 어플을 다운로드하고 회원가입과 로그인을 해주세요. 마이페이지에서 나의 회원 고유 번호를 복사해주세요. 유튜브 구독 후 실시간 채팅이나 댓글창에 고유 번호를 한 번만 입력하면 준비 끝! 지금 유튜브 채팅과 댓글 쓰기 참여하고 7,000TTCO 받아가세요.